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미국 증시 시황방송입니다. 오늘 시황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나스닥 주도의 시장 하락,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이틀 연속 약 1000포인트 합해서 100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631포인트 2.67% 하락했습니다. 제목처럼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97포인트 3.48% 하락했습니다. 국제 원유가 5일 9달러를 기록해서 124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요. 선물시장이 롤오버되면서 전날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형편이 없죠. 아무튼 국제 원유가는 9달러를 기록했고요. 10년 만기 채권금리 많이 빠졌습니다. 5.72%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월 초에 기록했던 5.60포인트인가요? 쌍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나스닥 하락, 다우지수는 2.67%, 나스닥은 3.48%,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다우지수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종목에서 하락한 종목을 좀 살펴보면 다우지수 하락 자체도 결국은 나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주도를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우지수 하락은 2.67%, 그런데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나스닥 3개 종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4.14%, 애플 3.09%, 인텔 4.77% 하락했습니다. 즉 다우지수 평균 하락치보다 나스닥 지수에 포함된 저 3개 종목이 하락을 더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런 이유로 나스닥 지수가 오늘 미국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나스닥 얘기는 뒤쪽에서 하고요. 오늘 미국 증시 한마디로 분위기를 좌우했던 것은 국제 원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WTI 6월 만기 선물입니다. WTI 미국 텍사스 중진리라고 하죠. 텍사스산 원유 가격인데요. 6월 인도분인데 장중에는 9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13달러, 현재 가격, 현재 시간 새벽 5시 58분인데요. 1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보이는 것은 원유 가격의 하락.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왜 원유 가격이 갑자기 4월 20일, 어제죠, 월요일부터 저렇게 급락하게 됐을까? 원유 가격 하락을 이끌어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시장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 선물, 이 원유 가격 하락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작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에 앞서 도대체 이 원유는 어느 섹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로스탯, EU에 있는 유로스탯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핵심, 원유 소비의 핵심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유 소비, 석유, 전 세계에서 석유를 소비하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 보니까요. 맨 왼쪽 shipping, 해상 운송에서 8%, aviation, 항공입니다. 항공 운항에서 8.6%,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road transport, 즉 자동차로 인해서 47.5%를 소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유 소비의 핵심은 운송이고, 이 운송을 다 합치면 자동차, 항공, 해상 운송 3개 섹터가 되겠죠. 이걸 합치면 전체 원유 소비의 64.1%를 차지합니다. 결국 해상
항공, 자동차가 열심히 달려줘야 원유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유지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점이고요. 두 번째, 국가별 원유 소비량을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별 원유 소비량 2017년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2020년이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원유 소비량 1등은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2등 중국, 3위 인도, 4위 일본인데요. 미국 전체 소비량은 중국, 인도, 일본 소비량을 합한 것,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국제 원유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량이 핵심이고, 미국의 소비량이 핵심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자동차, 항공, 해상 운송 세 개를 더한 수치. 결국 원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동차, 항공, 해상 운송이 계속 소비를 줄이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미국 경제활동 재개 유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5월 달에 미국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가 미국 원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 회복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복귀 후에 최근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가 원래 5월 1일 날 경제활동 재개를 목표로 했는데 어제 월요일 아침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까지 폐쇄, 락다운, 교통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교통을 통행 정지를 시킨 거 있지만 항공기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월요일부로 모든 티켓팅, 항공기 운항 중단을 명령했어요. 즉 인도나 싱가포르 상황을 볼 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5월 1일에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게 할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즉 경제활동 복귀 후에 만약에 이 2차 유행이 시작된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국제 원유 가격이 월요일부터 급락했던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경제활동 복귀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월요일이냐 이거죠.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분위기 좋았던 시장이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 갑자기 원유 가격 급락과 함께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미국 증시, 한국 증시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렸던 것은 지금 보시는 뉴스죠.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시카고 병원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월 17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옵션 만기일에 저 뉴스가 나오면서 모든 증시가 급등을 했죠. 콜옵션 세력들은 떼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주 초에 있을 반응을 미리 주가에 반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맨 아래 GM 주가, 두 번째 마이너스 17%가 S&P 500, 맨 위에 마이너스 5%,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즉 지난 3개월간 GM과 S&P 500, 나스닥 주가를 비교해보면 같이 하락하고 같이 반등을 했지만 이미 지난주에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한 것과는 별개로 GM이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지난주에 주도했던 게 Stay at Home, 집콕이죠. 집콕 주식들의 활약으로 S&P 500까지 같이 상승을 이끌었지만 GM 주식, 자동차죠. 자동차는 미국 경제활동 재개와 연결되어 있고 자동차의 주가는 결국 원유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GM 가격 주가가 지난주에 썩 반응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스파입니다. S&P 500 ETF죠. SPY 공매도 추이가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전체 거래량에서 SPY, S&P 500 ETF죠. 인덱스 ETF 이 스파이에서 전체 공매도 추이는 거래량 전체에서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동그라미 보이죠? 저게 2월 초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공매도 물량 비중이었어요. 전체 거래량에서 20%가 공매도였었는데 제가 저때 저걸 보고도 아직도 왼쪽에 있죠. 2018년 12월 공매도 물량까지는 조금 남아있으니 상승이 더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방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붉은색 라인을 이미 4월 둘째 주부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즉 스마트머니는 조만간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고려하면서 하락에 배팅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 3번의 방송 내내 조정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증시가 상승함에도 제가 뷰를 바꾸지 않았었습니다. 왜? 2번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2번 실수하면 제 구독자 다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금요일 옵션 세력의 수익 극대화와 함께 모든 시장이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저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비중을 보면 스마트머니는 절대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은 상승했지만 뒤쪽에서는 열심히 하락에 배팅하고 있었던 큰손들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 여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시장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일단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호재가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연속 하락의 중심에는 나스닥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왜 지난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으로 이끌었다가 왜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을까? 이 문제, 이제부터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증권시장에서는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요. 저 문제를 관심으로 바꾸면 시장이 관심을 보이는, 시장이 주목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찾을 때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3월 23일 제 방송을 보면 더 이상 3월 23일 월요일 주가 밑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마다 시장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았었죠. 3월 23일 저 당시 3월 말에는 증시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건 정부와 미국 연준의 경제 부양책이었고요. 4월 첫째 주부터 시장이 다시 급등을 했던 이유는 4월 30일 불까지 연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로 인해서 5월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경제활동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나스닥이 주도했는데 그 나스닥 주도를 했던 주식은 스테이 앳홈, 스테이 앳홈 집콕 주식들이죠.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었죠. 이런 흐름으로 증시가 변화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흐름 자체도 이번 주부터는 바뀌고 있다. 왜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을 급등하게 했던 렘데시비르 갑자기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렘데시비르 금요일에는 효과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오늘자 CNBC 치료제로서 별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옵션 세력들이 장난질 친 것이다, 삐끼질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렘데시비르 이야기를 하느냐? 경제활동 복귀가 5월달이든 6월달이든 이루어지려면 핵심은 치료제가 있어야 됩니다. 치료제가 없이 싱가포르
2주 동안 무려 수천 명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잖아요.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싱가포르 하면 아시아 국가이지만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선진국가로 인정하는 국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 나라에서 잘못 학교 개학했다가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볼 때 언제든지 치료제가 없으면 저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렘데시비르 치료제로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스닥이 얼마나 독주였는지 보면은요. 미국에 있는 모든 에너지 기업들을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6,34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은 1.3조 달러, 애플은 1.2조 달러, 아마존 1.2조 달러입니다. 한마디로 나스닥에 잘 나가는 기업 한 군데가 미국의 모든 에너지 기업 시가총액의 2배를 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에너지 기업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기업들은 결국 석유 가격과 연관이 깊고 석유 가격이 회복되려면 결국은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 되죠.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뜨고 해상 운송도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에너지 주식들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즉 유가, 국제유가가 미국 경제 활동을 그대로 반영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나스닥 기술주만 독주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장이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페이스북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급락했느냐? 애널리스트들이 페이스북에 기업 광고마저 줄어드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도이치뱅크가 분석한 걸 보면 페이스북,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 스냅, 트위터 등 기업의 광고를 먹고 사는 그런 주가들의 목표 주가를 전부 다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만 하향한 게 아니라 실제 주가도 월요일부터 빠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들의 IT 투자 지출. IT에 투자를 하려면 지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요즘 기업들이 지출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죠. 특히 IBM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오라클, 세일즈포스 등 미국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의 목표 주가가 하향된 이유가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 감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의 주요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나스닥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조차도 버티지 못합니다. 왜? 기업이 IT 투자 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점점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스닥에서 중요한 애플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CNBC 뉴스를 보면 애플의 아이폰 SE 신제품이 예상보다 좀 더 나가긴 하지만 앞으로 아이폰에 올해 5G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출이 최대 20에서 25%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예 2분기부터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이 하반기에 5G 스마트폰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 그 다음에 IT 전체, 나스닥까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를 보면은요, 중국의 아이폰 ODM 업체들이 있죠. 팍스콘, 대만의 팍스콘 업체의 하청 업체들이 되겠네요. 이들 업체들이 노동 인력을 줄이고 있답니다. 왜 줄일까요? 애플이 신규 주문을 늘리지 않거나 2020년 신제품, 5G 신제품이 혹시라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4.73% 하락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펀더멘털의 도움 없이 나스닥 기술주에 아무리 집코기를 하더라도 상승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시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깊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나스닥의 하락은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바꾼 것으로 본다. 어떻게 바꾼 것이냐?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기면 물이 빠지길 기대하면서 희망을 살린다. 하지만 물이 빠진 후에 집에 도착하면 현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된다. 지금부터는 경제 펀더멘털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이제 물이 빠진 가재도구를 볼 시간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매출마저도 하락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거기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3월 부동산 시장이 8.5% 하락했다고 합니다. 3월이 8.5%면 4월에는 아마도 최소한 20%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지표는 다음 달에 발표되겠죠. 여기에 미국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워싱턴에 가서 투표하길 꺼려한답니다. 왜 꺼려할까요? 전염병에 걸리기 싫은 거죠. 미국 국회의원조차도 이제는 원격으로 투표하고 싶다라고 밝힐 정도로 그 전염병 상황이 좋지 않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오늘 새벽 방금 지난 3,500억 달러에 이어 스몰 비즈니스 지원한 금액이 4,840억 달러로 다시 한번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과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스몰 비즈니스에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일단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일단 재정 지원안이 새롭게 다시 통과됐다는 거, 그나마 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 볼 때 나스닥마저도 방향을 바꿨고 집콕 주식마저도 하락한 상황을 볼 때 이제 증시는 기대감이나 희망이 아니라 홍수로 잠겼던 집이 물이 빠지면서 나오는 절망감을 이제는 새롭게 인식하는 시기다. 즉 증권시장은 하락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기다린다. 그 희망이 뭔지는 이제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희망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